저는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 접어든 33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요. 사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제가 결혼한 건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시댁도 괜찮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좀 꼼꼼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게 꼼꼼함이 아니라 저를 향한 뭔가 불편한 시선이라는 걸요. 처음엔 정말 사소했어요. 제가 국을 끓이면 우리 아들은 국물을 좀 더 진하게 먹는데, 그러시고 다음엔 진하게 끓이면 너무 짜면 안 좋다고 하시고요. 그냥 입맛이 까다로우신가 보다 했죠. 명절 때 제가 전을 부치면 모양이 안 예쁘다고 친정에서 안 배웠냐고 물으시고요. 빨래를 개면 이렇게 개는 게 아니라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했다고요. 근데 전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요.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정 엄마도 그랬거든요. 시집 가면 참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됐어요. 뭘 하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먼저 생각했어요. 국 끓일 때도, 빨래 개킬 때도, 청소할 때도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고요. 근데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매일 전화 오고 매일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남편한테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결혼 3년 차에 첫째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죠. 손자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애 키우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분유는 이 회사 걸로 먹여야 한다. 기저귀는 저렇게 채우는 게 아니다. 목욕은 이 시간에 시켜야 한다. 하루에 전화를 대여섯 번 하셨어요. 애 잘 있냐고, 뭐 먹었냐고, 어디 아프진 않냐고요. 처음엔 손자가 걱정되시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점점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아기띠 메고 마트 갔다 왔거든요. 집 근처 마트였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애는? 마트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애는 저랑 같이 있어요. 뭐, 애를 데리고 마트를 갔어? 바깥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당장 들어와. 그날 집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어린데 함부로 밖에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근데 필요한 게 있어서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든지 아빠한테 말해서 사오라고 하지. 내가 왜 직접 나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 데리고 외출하는 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애가 어린데 왜 데리고 나가냐고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시고요.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애는 누가 보냐고, 엄마가 놀러 다니면 애가 불안해한다고요. 근데 정작 시어머니가 애를 보겠다고 하시면 또 그것도 불안하셨는지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간섭하셨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전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됐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친정도 못 가고요. 그냥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전화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세상은 점점 좁아졌어요. 아침에 눈 떠서 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요.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 전화 받고 집안일하고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28살인데 35살처럼 보였어요.
웃는 얼굴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고요. 결혼 5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그 집이 좀 특이했어요. 사돈 어른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존재감도 강하고요. 첫 만남부터 느꼈어요. 이 집안이랑은 조심해야겠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사돈 어른한테 약하신 거예요. 평소에 저한테는 그렇게 강하시던 분이 사돈 앞에서는 약간 주눅드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거예요. 사돈 만나고 오신 날이면 꼭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트집 잡으셨어요. 명절 때 양가가 모이면 전 부엌에서 일만 했어요. 시동생 와이프는 거실에 앉아서 애들이랑 놀고 저는 혼자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맏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동생네는 신혼이잖아. 신혼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요. 사돈 어른이 오시면 더 심했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시는 거예요. 물 좀 떠오라, 과일 좀 깎아오라, 음료수 좀 사오라. 저는 심부름꾼 같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은 사돈 어른이 집에 오셨는데 커피를 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모금 드시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인스턴트야? 요즘은 다 원두커피 마시는데 집에 원두커피 없어? 시어머니가 바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왜 원두커피를 준비 안 했냐고 눈빛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편의점 가서 원두커피 사왔어요. 근데 그걸 타드리니까 또 이러시는 거예요. 편의점 커피는 맛이 없어. 카페 가서 사오지 그랬어. 그날 저는 카페까지 뛰어갔어요.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사와서 드렸죠. 그제야 드시더라고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결혼 6년 차에 둘째를 가졌어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초음파 사진 보여드렸을 때 반응이 확실히 달랐어요. 딸이야?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제가 원해서 딸 낳은 것도 아닌데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로 충분한데 딸은 키워봤자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딸인데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요.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하셨어요. 첫째 때는 매일 전화하시면서 뭐 먹었냐고 어디 안 아프냐고 물으셨는데 둘째 때는 전화도 뜸해지고 애 봐준다는 말도 안 하시고요.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데 친정 엄마가 와주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이것저것 시키시고 제가 보기에도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친정 엄마가 제가 먹을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국을 이렇게 끓이면 안 되지. 우리 며느리는 국물을 진하게 먹는데. 친정 엄마가 당황하셨어요. 제가 언제 국물 진하게 먹는다고 했나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항상 국이 너무 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친정 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사돈 어른 환갑인데 내가 음식 준비 좀 해라. 친정 엄마가 다녀갔으니까 이제 괜찮지? 저는 그때 아직 산후조리 중이었어요. 몸도 안 좋았고 둘째가 아직 100일도 안 됐고요. 근데 거절을 못했어요. 며느리니까요.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산후조리는 다 끝났잖아. 친정 엄마도 갔다 갔고, 이제 괜찮아. 그리고 사돈 어른 환갑인데 우리가 제대로 해드려야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엄마한테 이번엔 안 된다고 말해줘.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해. 한 번만 참아. 환갑인데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당신 아내고 아이 엄마인데 왜 나보다 당신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주말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디저트까지요. 5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어요. 몸은 안 좋은데 계속 서서 일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식은땀도 나고요. 중간에 둘째가 울어서 수유하고 다시 부엌 가서 일하고요. 첫째는 심심하다고 엄마 놀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바빠.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첫째가 거실에서 혼자 TV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한데 나는 시댁 잔치 음식이나 만들고 있고요. 저녁 때 다들 모였어요. 사돈 어른, 시부모님, 시동생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는데 사돈 어른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갈비가 좀 질긴데? 오래 안 끓인 거 아냐? 시어머니가 바로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좀 더 끓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사돈 어른 앞에서는 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사람 한갑인데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사돈 어른이 투덜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생 와이프는 거실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왜 저만 부엌에서 일하고 저만 혼나는 거죠?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 왜 저는 항상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걸까? 설거지하면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울어? 나 진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좀 참아. 오늘만 지나면 돼. 오늘만? 지난 7년이 다 오늘만이었어. 나는 매일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나는 누구지? 며느리? 엄마? 아내? 그럼 나는?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음식이 별로였어. 사돈 어른도 별로라고 하시던데. 다음부턴 좀 신경 써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안에서 참고 참았던 게 터지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갈비도 질기고 국도 싱겁고 제가 산후조리 중인데도 일어나서 5시간 넘게 준비했습니다. 그게 부족하시면 다음부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의견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지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 계집애가 지금 저는 계집애가 아닙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거지? 시어머니한테 대들다니.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1시간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지금 난리야. 무슨 짓이라니? 나는 할 말 한 것뿐이야. 할 말? 엄마한테 대들면 어떡해?
대든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 거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존중?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싫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말에 확 화가 났어요. 제정신 아닌 건 당신이야. 7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가 나한테 이러든 저러든 그냥 참으라고만 했잖아. 당신은 남편이야. 엄마 아들이야?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뭔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산후우울증 아냐? 병원 가볼까?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정신이 멀쩡해. 오히려 처음으로 정신 차린 것 같아.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정신 차린 거야? 그래. 7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아니면 당신 엄마를 사랑해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나는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할래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7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만 살 수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에 화를 내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애들 돌보고 서로 말도 안 하고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미안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제대로 안 지켜줬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얘기할게. 남편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일에 시댁이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집안일, 육아,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같이 해야 해요. 알았어. 약속할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앞으로는 저희 가정일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대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 배신감 느낀다고요. 근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대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기 전에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아이들의 아빠예요.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 뒤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괜히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전화 걱정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제가 할 일만 하고 제 선을 지켰어요. 사돈 어른이 뭐라고 하셔도 웃으면서 넘겼어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할게. 당신은 애들 좀 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시동생 와이프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달라질 수 있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요. 시댁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해요. 친구도 만나고 친정도 자주 가고요. 애들이랑 공원도 가고 카페도 가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건 제 가족이에요. 남편이랑 애들이요. 남편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된다고, 당신이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집안일도 같이 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애들 목욕도 시켜요.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로도 누구의 사돈으로도 불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되니까요. 저는 저예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두 아이의 엄마고, 한 남자의 아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에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당신은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특히 딸한테요.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누군가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딸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됐을 때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한테도 말해줘요.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를 지켜줘야 해.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해. 그게 진짜 남자야. 남편이 그 말 듣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맙다고요. 자기를 변하게 해줘서요.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혼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당당해지니까 남편도 저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요즘은 가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와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손자들 보고 싶다고,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물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해요. 단 저희 집 규칙은 지켜달라고 말씀드려요. 집에 오셔서 애들이랑 놀아주시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시지 않아요. 한두 번 하려고 하시다가도 제 표정 보시면 멈추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솔직히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 시집살이 했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이제는 시대가 달라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알아. 이제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한테 대들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날 시어머니랑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서로 마음속에 있던 얘기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도 시집살이가 힘드셨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던 거래요. 본인도 참았으니까 며느리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었다고 해서 저도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알았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관계가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오실 때도 있고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내요. 사돈 어른은 여전해요. 가끔 만나면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적당히 듣고 넘겨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지난번에 사돈 어른이 또 커피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애들 봐야 해서 못 가요. 남편한테 부탁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돈 어른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요. 시동생 와이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보고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일은 다 저한테 시켰는데 이제는 같이 해요. 제가 설거지하면 같이 설거지하고 제가 음식 준비하면 같이 준비해요. 한 번은 시동생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힘든데 언니처럼 못하겠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화내셨지. 근데 내가 굴복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으셨어.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시동생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들으니까 그 친구도 시어머니한테 할 말을 했대요. 자기도 힘들다고 모든 일을 자기한테만 시키지 말아달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주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하고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드세요. 남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7년 만에야 제 목소리를 냈어요. 여러분은 7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용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가끔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보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더 큰 용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